주제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설날이고 또 뉴스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방송을 하고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끝낼 문제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간단하게 끝낼 게 아니라 좀 본격적으로 좀 거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설날 파우치 얘기입니다. 설날 민심 밥상, 설날 차례상 민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 설날 이 차례상 민심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윤석열한테 상당히 불리한 분위기가 진행되는구나. 지난 우리 추석 때까지만 해도요, 이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검찰의 이 공세에 우리가 조금 밀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때마침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바람에 한때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뻔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이 분위기가 또 확실히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매번 아슬아슬하다, 매번 좀 힘에 부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 설날 분위기는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설날 차례상 민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적어도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불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KBS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목 놓아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작은 파우치 하나 때문이겠습니다. 설날 차례상은 사실 이 파우치, 작은 파우치가 거의 뒤집었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디올 핸드백, 명품 핸드백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논란이 더 커지지는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분위기를 더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별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게 얼마짜리인지. 300만 원짜리입니다. 크기가 크든 작든 가격이 더 사실 중요한 문제고 가격이야말로 진짜 이것이 뇌물인지 아닌지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판가름하는 기준일 겁니다. 작은 반지 하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뇌물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같이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그 시계만 해도 그래요. 파우치? 혹시 핸드백? 어찌됐든 그것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지만 작은 시계 하나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작은 파우치라는 말이 오히려 논란을 키워놓고 있습니다. 자, 작은 파우치, 참네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올 설날 밥상에서 싸움 날까 겁나서 고향 안 갈랍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안 가고 불효자 될래요. 설 밥상에서 싸움 날라 총선 앞두고. 그러면서 수도권에 재학 중인 A씨가 어쩌고 그 다음에 견해차가 좁히기 어려운 소모적 논쟁이 불편해 아예 가족 모임을 피하는 경우. 자, 이건 SBS 보도입니다. 자, 우리가 역대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었던가요? 지금까지 언론 보도의 태도를 보면 각 가정에서 싸움이야 나딘가 말딘가 설날 민심, 설날 추석 혹은 이런 차례상 민심이 어떠하다.
가족들끼리 어떤 얘기가 오갔다. 그런 얘기를, 그런 보도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올 설날, 올 명절 차례상에는 뭐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차례상에 뭐뭐뭐가 올라간다. 이런 보도를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우, 설날에 집에 가지 마세요. 이런 보도를 한다는 겁니다. 속이 빤히 보이죠.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아예 만나지 마. 야비한 짓이죠. 교활한 행동인 겁니다. SBS가 이렇게 교활하게 윤석열 편을 들어주고 있네요. KBS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SBS는 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물론 우리가 설날 때 혹은 추석 때 이 명절을 쇠기 위해서 고향집에 갔다가 괜한 충돌 일으키고 언성 높이는 경우 적지 않죠. 제 주변에도요, 특히 고향이 영남 쪽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기 싫다는 분들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처갓집 가기 싫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기사가 뭐 뜬금없다거나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숱한 싸움이 벌어졌는데도 언론은 그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를 앞다퉈내지 않았던가요? 심지어 이번 설날에는 혹은 이번 추석에는 이번 명절에는 이걸로 얘기하세요. 이걸로 싸우세요. 이런 식의 보도 쏟아내지 않았던가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뭐 가지 마세요. 싸울 것 같으니까. 뭐 하자는 거죠? 네, 그만큼 윤석열이 불리한 입장이다. 수구적패들이 몰리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달 전 지난 추석 때만 해도 보도가 어땠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만 해도요, 이런 식의 보도 아니었어요. 싸움은 그때만, 이번에만 나나? 그때도 나지? 자, 그때 보세요. 자, 이거는 2022년 추석 무렵입니다. 추석 차례상 민심은 윤석열, 이재명의 사법대전쟁, 이재명 기소, 김건희 특검, 추석 민심 어디로,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신 김건희 올리기 안가님, 이런 보도를 마구 쏟아냈습니다. 예, 이렇게 가족들끼리 쌈박질을 부추기던 언론들이 이렇게 태세전환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설날 어떻게 보도가 나왔다? 자, 설날 차례상에 뭐가 올라간다 이런 보도 자체가 거의 없어요. 제가 막 뒤져보니까 한 두세 개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거대 양당 설 민심 골머리, 명품 의혹 신당 문제, 준연동형 유지 총선 혼란, 이념화합 전쟁 실종 뭐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까지는 이재명을 설날 밥상, 명절 밥상에 올리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난리를 떨더니 자, 갑자기 이렇게 잠잠해지는 태도를 보입니다. 명절날 싸우면 안 되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불리하다는 거죠. 수구적패 언론들, 지네들이 보기에도 이거 안 돼. 아예 그냥 이 얘기가 안 나오게 해. 라는 겁니다. 확연히 보도 태도가 달라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변명을 하려고 계속 떠들다가 한동훈도 그렇고 이걸 뭔가 변명을 해보려다가 오히려 더 말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만 그 밖에 언론들은 알죠. 이 주제는 말하면 말할수록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아예 말하지 마. 이런 태도인 겁니다. 국힘당의 불리한 분위기라는 것은 이미 명백하죠. 자, 그렇게 국힘당에게 불리한 분위기를 만든 이유는 뭐? 이른바 KBS가 쏘올린 파우치라는 말이었어요. 안 그래도 김건희 명품백, 디올백 논란 때문에 그 말 자체가 국힘당한테는 매우 불리한 이슈였는데 자, 거기에 파우치란 말을 쓰면서 오히려 기름을 부어버리는 꼴이 됐습니다. 물론 사과를 끝까지 거부하고 정치 공작 운운했던 윤석열이 더 실수를 했지. 하지만 그 윤석열의 실수를 극단적으로 형상화시켜준 게 바로 이 파우치라는 발언이 된 겁니다. KBS는 자기들 딴에는 윤석열 엄청
이렇게 쉴드를 쳐주려고 했던 건데 쉴드가 오히려 창이 돼버린 거죠. 자, 사실 파우치는 이게 파우치죠. 그리고 김건희가 받은 것은 핸드백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파우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얼마짜리냐지. 그리고 이 비싼 물건을 그렇게 덥석 받니? 영부인이라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 정권은 이게 조그만 파우치야 라는 식으로 축소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KBS도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말았던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문제를 키운 요소가 더 있죠. 그 박장범인가 뭔가 하는 KBS 앵커 외신들을 운운하면서 외신들은 다 파우치라 카더라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자, 왜? 외신들은 다 하나같이 핸드백이라 그랬거든. 그리고 그런 증거는 수두룩 빽빽하게 아니 조금만 구글링을 해봐도 금방 드러납니다. 자, 그 유명한 타임지입니다. 타임지는 뭐라고요?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썼고요. 그 옆에는 BBC입니다. 뭐라고 썼다고요? 디올백 쉐이크라고 했어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 2200달러짜리 값비싼 디올 핸드백이라고 했고요. 로이터는 뭐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또 명확하게 써버렸습니다. 미국의 NBC 뉴스 역시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 2200달러짜리 디올백이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지 역시 디올백이라고 썼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디올백.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올백. 로이터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와이프의 디올백 스캔들. 윤석열의 와이프, 윤 와이프의 디올백 스캔들. 퍼스트 레이디도 아니고요. 윤석열 와이프의 디올백 스캔들이라고까지 썼습니다. 아주 조롱이 가득 담긴 얘기인 거죠. 전체적으로 봐서 뭐 어디 보도를 보든 간에 디올백 스캔들, 디올백 스캔들 계속 나옵니다. 자, 아까 BBC 소개해드렸는데 아까 BBC는요. 윤석열의 해명이 나오기 전이고요. 이건 윤석열의 해명이 나오고 난 뒤입니다. 이른바 자그만 파우치,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한 이후에도 BBC는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스프라이트 타임즈 이것도 미국 쪽 신문인데요. 여기도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명확하게 씁니다. 자, 여기 이 로이터 역시 윤석열의 이른바 대담 이후에 나온 보도입니다. 계속해서 디올백 스캔들, 디올백 스캔들,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국힘당 내부에서도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 되고 말았다. 이런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이런 그 볼멘 소리, 우는 소리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자, 제가 엊그저께 이 국힘당 쪽 관계자들을 전화통화 좀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얘기도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였습니다. 괜히 그냥 사과 같은 거 하기 싫으면 차라리 말을 말지. 괜히 엉뚱한 소리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표가 떨어지게 됐고 이 식구들이 전부 모이는 설날 차례상에 김건희 얘기는 더 나쁘게 나오게 생겼다. 아니 그게 파우치가 됐던 핸드백이 됐든 그게 300만 원짜리 명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고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역시 변하지 않는 진실인데 마치 그게 별게 아닌 것처럼 정치 공작인 것처럼 떠버리다가
오히려 표를 더 잃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누가 김건희를 피해자라 그러겠냐. 안하니만 못하게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실제로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국힘당 관계자가 경로당을 찾아가 가지고 경로당 민심을 좀 수집을 해봤더니 어떤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차라리 대담을 안 했으면 설날 연휴 때 클린스만, 그러니까 축구 국가대표 감독 이 사람 욕만 나올 건데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설날 민심, 분노한 설날 민심에 기름을 부어 올린 격이 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서스름없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소리가 작다고요? 네. 네. 마이크를 교체해야겠네요. 예. 제가 걱정했었는데 결국 배터리가 다 돼버렸습니다. 예. 오늘 설날이 되다 보니까 편의점까지도 문을 닫는 바람에 제가 이 배터리를 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송 시작하자마자 꺼져버리네요. 마이크는 새 건데 아우 참네. 아유, 네, 죄송합니다. 한참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예, 이제 한참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안 들렸었군요. 자, 어쨌거나 표 떨어지는 소리, 차라리 대담을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국힘당 내부에서 우는 소리 나오는 게 어떻게 보자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오늘 공개된 것과 같이 천공도 지금 말썽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외에 다른 사람이 국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 자체를 대단히 불쾌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천공은 자기가 진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자기가 윤석열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과 김건희, 특히 김건희 쪽 얘기였다면 앞으로는 또 천공 얘기가 또 윤석열을 흔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요약을 하면은 지금 현재 설날 민심, 이 차례상 민심은 윤석열한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 총선에서 이 몇 달 뒤 총선에서 윤석열은 참패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해 10월을 앞두고 윤석열과 검찰 정권이 쌩 난리를 떨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선거에 실패한 것과 선거 패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밭갈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밭갈이가 늘상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고요. 하늘이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이게 우박 소리처럼
들린다라고도 하시는데, 예, 그보다 더 큰지도 모르겠어요. 제일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보수층의 결집도가 확연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요, 어떻게든 간에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사실은 번번이 실패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운동권 청산, 운동권 퇴출, 요 주제. 사실상 이게 한동훈이 이런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요, 뭐 중도층 확장을 하겠다는 것보다 수구 적폐층, 자기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작전인 건데, 이 작전 역시도 사실은 잘 먹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구 적폐층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그 결집한 수구 적폐층들이 이번만큼은 투표장에 그리 많이 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견해들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20대 남성들이 투표장에 많이 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와요. 노년층들, 그 중에서 2번 찍으신 분들은 이번에도 열심히 2번 찍으러 갈 겁니다. 하지만 20대 남성들은 한동훈의 말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싶어 하더라도 투표하러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 지들이 보기에도 아니거든. 그래서 20대 남성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투표 윤석열 측의, 그러니까 그 국힘당 득표율을 적어도 3에서 5% 정도는 떨어뜨릴 거로 봅니다. 3에서 5% 득표율이 떨어진다? 예, 이것은 아마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밥갈이 해봅시다. 여러분 아시죠? 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어요. 김건성님, 윤돌쇠님 오셨는데요. 폭망이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박일봉님, 민주당은 단결하자, 총선 승리로 전국을 파란 물결로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소피스트님께서는 이재명 선택만이 민중이 살 길이라고 하셨고요. HH박님은 일반 사람들은 100을 받은 것보다 파우치라고 하면은 파우치가 뭐지? 뭔가 특별한 거 받은 거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파우치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축소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야, 파우치가 뭐야? 그 정말 뭐 특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예, 그렇죠. 파우치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파우치가 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파우치 뭐 특별한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권영복님,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호남에서 송영길 신당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 송영길 신당을 비례연합당에서 제외한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문제는요, 좀 더 깊이 죄송합니다. 깊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신당을 비례연합당에 포함시키면은요, 다른 정당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송영길 신당이 됐든 추미애 신당이 됐든 제가 볼 때 이번 총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례연합당보다도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그 준위성 정당
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요 얘기는요, 제가 조금 더 토론도 좀 해보고 많은 얘기를 해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리아님, VIP1이 천공이었네 라고. 예. 자, 바람살모사님, 네, 오셨고요. 네. 에이레네님, 무속인 대통령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분위기가 마치 글쎄 천공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더라고요. 최재영 목사님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결정타를 날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